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 장마, 가을, 벌레와의 전쟁 중인 자동차를 아끼고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한테 희소식이 왔습니다. 노보스 폼 글라즈 제품과 시중에 판매하는 10,000원 이하의 제품, 벌레 제거제거든요. 요 노보스 폼 글라즈는 알코올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인 효소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시중의 대부분의 10,000원에 왔다 갔다 하는 제품들은 알코올 성분으로 휘발시키는 원리로 벌레를 제거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두 제품을 뿌려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집에서 또는 세차하기 직전에 셀프 세차장이나 어디 손세차장을 가서 고압수를 뿌릴 수 없을 때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집에서든 회사 주차장이든 어디서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압수를 뿌리지 못하니까, 자, 이 차는 지금 말라있는 상태고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입니다. 광택제를 입히지 않았어요. 일반 도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건 둘 다 똑같은데, 효소 성분과 알코올 성분이 세정 효과는 누가 더 뛰어난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쪽 먼저 알코올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일반 제품 닦아 보겠습니다. 자, 세정 효과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아주 깨끗하게 닦인다고는 볼 수 없죠. 다시 알코올 성분이 묻지 않는 반대쪽으로 해서, 자, 노보스 폼 글라즈 효소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닦아 볼게요. 자, 세정 성분 어떻습니까? 시중에서 15,000원, 20,000원 가까이 되는 제품들도 있고, 이 제품은 10,000원 이하 제품입니다. 노보스 폼 글라즈 9,800원이에요. 근데 성분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차는 지금 새 차기 때문에 광택제를 입힌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의 차주분들은 세차가 끝난 후에 물왁스나 고체 왁스, 유체 왁스 등으로 광택제를 많이 입혀놓는데, 광택제를 입혀놓은 차를 2개를 가지고 실험하면 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얀색 오래된 차, 그리고 차주가 광택제를 입혀놨던 차들은 이 알코올 성분과 효소 성분으로 닦았을 때 도장면의 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즘처럼 벌레가 많이 달라붙고 바빠서 세차장에 자주 못 가고, 그리고 차가 깨끗한데 앞창문하고 이 앞에만 벌레가 묻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세차하기는 또 번거롭잖아요. 돈도 아깝고. 그럴 때는 노보스 폼 글라즈에 이 버그 리무버를 샥샥샥샥 뿌린 다음에 20초, 30초 정도 지난 후에 싹 닦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표면에 광택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벌레와의 전쟁인 지금, 노보스 폼 글라즈의 버그 리무버를 저렴한 금액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내 차의 앞부분과 정면 유리, 앞창문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차가 4시간, 5시간을 연속으로 운행한 후에 차 엔진에 심각한 데미지가 온 거예요. 개조한 업체는 잠수를 타고 이 차를 매입해서 팔았던 딜러와 구매한 구매자만 현재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엔진은 현재 시동도 안 걸리는 사태까지 가버린 거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고, 저도 조금 마음이 무겁고, 사전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죄책감이 사실 좀 남아있어서 어떻게든 차주분을 도와드리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딜러분도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딜러분의 입장 또한 이해하고 고려해서 중간에서 제가 양쪽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최대한 중립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차는 20만 킬로를 간 넘은 EQ900입니다. 차주가 2주 전쯤에
지방의 차주분은 전라도 목포 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고요. 인천 쪽에서 차 매물을 확인을 했고 차 상태가 되게 좋았습니다. 키로수는 20만 키로가 넘었는데 2022년 후반에 LPG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엔진을 보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매하기 전에 차량 상세 설명에 표기가 돼 있었고, 후반에 LPG가 개조가 돼 있었고, 물론 V8 엔진입니다. 가솔린이고요. 엔진을 보링까지 했기 때문에 엔진 내부도 준 세차급이다라는 광고가 있었던 거죠. 이 차를 판매한 딜러는 이거를 딜러가 직접 진행한 게 아니라 전 차주분이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딜러가 매물로 갖고 온 몇 달 전부터 딜러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의 컨디션이 좋음을 직접 실감을 하였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차량 판매 광고 문구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목포에 거주 중인 이 차의 구매자분이 인천에 있는 판매점에 가서, 중고차 판매하는 곳에 가서 딜러와 흥정을 마쳤고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성능 보증이 안 됨을 고지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차를 꼼꼼히 봤고요. 성능 검사지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표시가 돼 있었고, 딜러와 같이 차를 시운전을 직접 했습니다. 가솔린으로도 주행을 해봤고요. LPG로도 주행을 해봤습니다. 차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시점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제 다시 목포로 내려가시고 차값을 다 완불하고 차가 탁송으로 저희 노보스 게러지로 입고가 됩니다. 노보스 게러지로 약 오후 3시쯤 입고가 됐고요. 저희가 주행을 해보고 시험 주행을 하고 리프트를 떠서 하체를 보고 점압 플러그를 풀러서 점압 플러그의 상태를 보고 엔진 상태, 마운트, 서스펜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차량 상태는 굿이었습니다. 굿. 아주 좋았어요. 차량 상태가.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은 차치고는 하체도 한 번쯤 점검을 전차주가 누가 했던 점검을 했고, 엔진과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하는 내내, 테스트하는 기간 내내 차주한테 2번을 전화를 했어요. 차 상태가 되게 좋다. 차주분도 자기가 시승할 때도 차 상태가 되게 좋아서 구매한 거다. 키로수는 많은데, 그래서 내가 보증이 20만 키로가 넘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 저희가 차를 좀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압 플러그도 풀러서 보고 다 봤는데 점압 플러그도 뭐 오일에 젖거나 그런 게 없었고 차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차주분이 자기는 이 차를 오래 타고 싶으니 하체도 교체할 만한 게 있으면 다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서스펜션이나 부싱, 뭐 플렉시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멀쩡하고 한 번쯤 교환이 된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정비할 게 없었습니다. 차주한테 추가로 정비할 게 없을 정도로 현재 차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찌그덕 소리가 나니까 활대링크를 현대자동차 활대링크는 비싸지 않잖아요. 활대링크를 앞뒤 4개를 갈고 각 오일류를 교체를 했습니다. 각 오일류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6시쯤에 다시 우리가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시운전을 하고 다시 굿 판정을 우리가 내렸고, 그리고 탁송기사를 예약을 해서 오후 6시 30분쯤에 탁송이 출발을 합니다. 탁송기사가 와서 이제 이 차를 몰고 목포에 차주한테 갖다 주러 간 거죠. 근데 탁송기사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차주가, 그 차는 가스로 개조가 돼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가 우선으로 연료가 공급이 되며, 가스가 떨어지면 휘발유로, 가솔린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 가솔린은 1, 2만 원만 넣고 가스를 충전해서 가스로 차를 몰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송 기사분이 이 차는 처음에 시동 걸릴 때는 또 가솔린으로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차가 도착했을 때는 때마침 가스가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걸고 우리가 운전할 때는 휘발유로 자동차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스 개조된 것까지는 검사를 우리가 막 치밀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솔린을 기준으로 차량을 검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 충전소까지 가서 가스를 넣고 와서 우리가 차량 점검을 하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차주분이 저한테 좀 알려줬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가스차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지를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차들이 우리가 점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쨌든 가스를 탁송기사분이 충전을 한 5만원, 4만원 정도 충전을 하고, 가솔린을 10,000원 정도를 주유를 해서 이 차가 이제 목포로 출발을 합니다. 오후 6시 30분에. 그리고 목포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서도 쉬고 뭐하고 천천히 갔으니까 11시가 넘은 시점에 이 가스가 거의 다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엔진의 부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차주한테 탁송기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가스가 거의 떨어져 가는데 엔진의 부조가 일어나는 것 같다. 엔진이 바들바들 떤다. 그러니까 이제 차주분은 아마 가스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으니 빨리 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넣어라. 근데 살살 달리면 4만원을 가스 충전을 하고 계산상 가야 되는데 왜 도착 전에 가스가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차주가. 자, 그래서 목포 근처에서 가스를 또 5만원을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엔진이 심하게 부조를 일으키고 뒤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글을 써주는데 휘발유가 섞이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가스를 제어해주고 이 가스가 호스를 통해서 엔진의 이 인테이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8기통 엔진이고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고 호수가 연결돼서 흡기 쪽으로 해서 가스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멀티분사 MPI 엔진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위쪽을 다 뜯었잖아요. 어쨌든 이 목포에 다가서 차가 퍼졌습니다. 차가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머플러에서 휘발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시동을 걸고 시동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차가 4시간, 5시간을 연속으로 운행한 후에 차 엔진에 심각한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차주는 이제 엔진이 뭐 피스톤이 박살난 거 아니냐 어쩌냐 막 이걸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부드럽게 도냐 했더니 엔진은 돈대요. 딱딱딱딱 무슨 때리는 소리 나냐 했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운전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저도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 혹시 우리가 점검 과정에서 실수가 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차를 우리 쪽으로 올려보내라. 그래서 차주분이 그 다음날 이제 딜러한테도 전화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차를 우리 쪽으로 보내서 우리가 차를 다 뜯었어요. 다 뜯었는데 보니까 이쪽에 가스 밸브 스테이션 같이 생겨서 가는 가스관이 무슨 밸브 같은 걸로 꽂히는 게 있는데 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쪽에서 가스가 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요거를 점검할 때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가스가 샌다는 걸 우리는 알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이 차를 점검할 때는 휘발유로 엔진이 구동될 때 점검을 해서 이게 위쪽에 흡기 인테이크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할 때는 여기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점검할 때 헤드 위쪽을 다 여기 지금 뭐 흡기 쪽 다 뜯은 거잖아요. 마스크 장갑으로 다 막아놨잖아요. 이렇게까지 뜯으면서 중고차 검사를 하진 않아요. 플러그 정도를 빼는 거지 헤드 앞단까지 다 뜯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건 고장났을 때 이렇게 뜯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뜯었더니 이 관이 흔들리고 가스 관들이 배때기가 불러갖고 이렇게 약간 크랙이 가서 이쪽에서도 가스가 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스 관을 사기 위해서 트렁크에 보니까 이 가스를 개조한 업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이 분베이에. 업체에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왜 전화가 안 되지? 차주한테 물어봤더니 차주도 전화가 안 된대. 근데 이때쯤에 이 차를 판매한 딜러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차가 이런 이력이 있고 자기네가 탈 때도 멀쩡했고 왜 그러면서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시동을 걸면 뒤에서 지금 휘발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휘발유가 연소가 되지 않고 배기 라인으로 그냥 나오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일단은 가스가 새고 있으니 우리가 가스가 새고 있는 이 밸브를 수리를 하겠다 해서 이 밸브를 우리가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라인을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 업체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이 호스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 호스의 규격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이 LPG를 개조했던 업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호스를 사서 호스를 바꾸려고 했는데 업체가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이인권 팀장이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뭐 여러 경로를 하다 보니까 보배드림이 뭐 연계돼서도 뭐 글이 올라오는데 이 업체가 잠정적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대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어떤 렌트카 업체는 카니발 6기통 가솔린의 15대를 이 업체한테 개조를 했는데 15대가 지금 다 차가 멈췄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수리를 못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개조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겨서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업체가 AS를 안 해준다. 업체가 잠수를 타버렸어요. AS가 너무 심하게 터지니까 문을 닫고 잠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LPG 개조 업체가 일단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LPG 업체에서 AS를 해주면 되는데 이 업체가 지금 잠수를 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를 어떻게 요구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냐 없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중고차 장사를 한때 했었고 신차 판매도 했었으니까 저도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판매한 딜러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 억울하다. 멀쩡한 차였는데 구매한 사람은 아직 차를 타보지도 못했어요. 계약하러 갈 때 가서 시승만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돈을 다 보내고 이전을 하고 와서 우리가 검수하고 오일 갈고 내려갔는데 목포에 다 가서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딜러는 딜러대로 억울하다. 구매자는 구매 환장할 노릇이 된 거고 지금 개조한 업체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거죠. 2022년 후반에 LPG 개조를 했는데 자 2023년 11월에 엔진 보링이 들어갔는데 이게 20만 킬로가 다 되는 주행거리가 많은 노후, 흔히 말하는 후다라시가 됐기 때문에 보링을 한 걸까? 차주분 이 차를 구매한 분은 LPG 개조의 문제점으로 엔진을 보링한 게 아니냐.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뒀다가 판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근데 딜러분은 자기네들은 멀쩡히 잘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자기네가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겠다. 근데 지금 이 차의 문제는 뭐냐? LPG 개조한 가스 시스템에 의한 문제도 문제거니와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실린더 중에 한 군데서 압축 압력이 새는 소리가 나요. 피슉피슉피슉피슉 새는 소리가 납니다. 과연 아까 어떤 분이 글 써주신 것처럼 LPG 쪽으로 휘발유가 제어 로직이 안 돼서 넘어가서 휘발유가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서 그게 연소되지 않고 뒤로 나오는 거면 다행인데 그런 것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실린더 중에 한두 개의 피스톤의 피스톤 링이 열화에 의해서 고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헤드를 따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헤드를 따고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제가 딜러분하고 구매자분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 엔진은 보링 업체로 가서 헤드를 따고 안에를 점검을 해서 피스톤 링이 고착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휘발유가 과다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는 이걸 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판매한 업체에서 차를 가져가서 이 보링은 이 업체에서 한 것 같거든요. 보링한 업체로 가져가서 이 엔진을 점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차주분하고 얘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주분은 차량 반납을 원하세요. 차량 반납. 그러니까 계약 취소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이 인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량 반납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딜러 입장으로 가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어쨌든 판매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차를 팔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판매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수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양쪽 다. 차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엔진을 뜯어서 고쳐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그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압축 압력이 셀 정도로 피스토닝에 문제가 된 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쪽 어디에서 휘발유가 역류를 해서 섞여서 휘발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그대로 뒤로 빠져나오는 거라면 그나마 난데 이 업체는 지금 잠수를 탔어요. LPG 개조업체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황이 안 좋게 꼬여버린 거죠. AS를 해주면 끝나는데 이 업체가 잠수를 탄 거예요. 개조한 업체는 잠수를 타고 이 차를 매입해서 팔았던 딜러와 구매한 구매자만 현재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엔진은 현재 시동도 안 걸리는 사태까지 가버린 거고 제가 볼 때는 연료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시동이 안 걸릴 확률도 있고 압축 압력이 세서 그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스 차를 원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링 업체와 김포 쪽에 이런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룬 업체 3군데를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 업체나 가스 개조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건든 엔진은 만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폐업을 하고 잠수를 타버린 이 업체에서 만진 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터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LPG 개조나 원복을 해주는 다른 업체와 엔진 보링하는 업체에서 이 내용을 제가 얘기했더니 그 차는 안 받고 싶대요. 더 곤란해진 거죠. 업체들마저도 꺼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오늘 라이브의 주제를 선정한 거고 양쪽 판매자와 구매자 이 모두가 손해나 속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근데 제가 해답을 지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LPG가 개조된 차를 산다라고 하면 제가 이 업체명을 지금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이버나 보배드림에 들어가 보면 나올 거예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업체가 사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해서 이 업체로부터 개조된 차들을 구매하려고 하거나 뭔가에 연관된 주변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말리라는 거죠.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4기통 엔진에서는 조금 뭐 문제가 덜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8기통이나 6기통 제네시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주변에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분이나 또 LPG를 개조하고 싶어 하는 분들, 뭐 개조된 차를 중고차 거래하려는 분들한테 꼭 설파해서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을 한 겁니다.